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지금 이4.15 총선에서 지금 일각에서는 그 부정선거 음모론을 갖고 나오고 있지만은 고고TV가 지금 윤미향 사태를 보면서 선거를 다시 하자 하고 한번 주장을 해보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 미래통합당이나 보수 세력이 잘못한 게 많아요. 국민의 민심을 얻지 못했다. 중도층이 민주당을 지지했다. 그런데 지금 윤미향 사건으로 터지는 걸 보면은 과거의 조국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 윤미향 사건은 조국 사태를 능가하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 윤미향 사건을 이걸 보면은 그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이 윤미향을 뽑은 것은 인정을 해요. 뭐 그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나 윤미향이란 실체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시민들이나 중도층이 단순히 미래통합당이 싫어서 윤미향을 찍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윤미향은 알다시피 비례정당의 민주당의 후보였죠, 그죠? 그 윤미향도 나오고 양정숙도 나오고 그 최혜영도 있었다. 최혜영 같은 경우가 기초생활비 부정수급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밝혀졌죠. 그런데 자기는 가난 때문에 그랬다. 가난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8억 영혼을 쉽게 말해서 장애인들을 덩쳐먹어서 자기들이 호화 생활을 했다. 8년 동안 8억 영혼을 빼먹으면서. 그 다음에 또 양정숙이라는 여인이 있죠. 양정숙이라는 여인도 요번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의원인데, 이 친구도 강남에 아파트가 5채가 있었다. 3채 플러스 뭐 상가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강남 중심으로 5채가 있었다. 이런 것을 도덕적으로 선거 전에 우리 일반 시민과 중도층은 몰랐다. 슬쩍슬쩍 언론에 나왔는데 한창 선거 전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파헤치질 못했고 일반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했다. 거기서 태영타가 터진 게 바로 윤미향 사건인데, 윤미향 사건의 정체는 뭐냐? 그죠? 이 최영이라는 사람과 양정숙이라는 사람은 개인의 일탈에 불과하나, 그죠? 지지 세력은 없었다. 그런데 양정숙이라는 사건은, 윤미향이라는 사건은, 이거는 문재인 정권의, 모토죠. 반일을 기치로 해서, 그죠? 과거 식민지 과정을 팔아먹으면서 정권을 세웠다. 그걸 갖다가 지지하고 지탱해 준 게 바로 정의연, 정대협, 윤미향 등등등이다. 그러면은 국민은 몰랐다. 국민은 이 정권이 이렇게 썩었고 할머니들 92세, 93세, 94세 할머니들 팔아서 앵벌을 시키면서 지탱하는 정권인지를 몰랐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정의협, 정대협, 윤미향 같은 사람들이 이 정권에서 출세가도를 달렸고 이 정권에 부역을 했지만은 이 정도쯤은 몰랐다. 윤미향 일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지지 세력과 문재인 정권을 비호하는 세력을 떠나서 일반 시민이 윤미향의 이 추태와 윤미향의 인간성 말살에 대해서 또는 국채를 갖다 훼손한 데 대해서 국민들은 전혀 몰랐다. 그래서 최소한 이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만큼은 다시 선정해서 다시 뽑아야 한다. 다시 선거를 해야 한다. 그래서 선거를 다시 하자 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국민이 몰랐다. 윤미향 사건이 총선 전에 잠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남편의 국보법 위반 그런 것 정도 잠깐 나온 적이 있고, 또는 그 정의연이 뭔가 이상하다고 잠깐 흘린 적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정도까지 일개인이 아니라 윤미향의 주변인들과 더불어민주당이 일심동체가 돼서 윤미향 사건의 반인륜적인 행위와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을 옹호하게 만든 민주당 세력과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은 이 선거가 부정돼야 한다. 문재인에 대한 이 선거는 부정돼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이거는 자와 우를 떠나는 문제죠. 그죠? 그래서 국민들이 공분이 일어나고 지금 계속해서 정의연과 정대협 또는 할머니들의 내부 고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할머니 가족들의. 그러면 이 정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죠? 총선은 다시 할 수 있지만은, 총선은 다시 못하겠지만, 이 최소한 비례대표만큼은 다 잘라버리든가, 민주당에서 다 제거를 해버리든가, 지금 벌써
민주당에서 그 비례대표가 된 게 17명이죠. 당선된 게.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인재영입 1호 최영은 8년 동안 7, 8년 동안 그 기초생활비를 장애인들의 기초생활비를 부정수급했다. 최영이 탐을 해내가지고 다른 사람이 못 타서 최영이는 호의호식을 했고 또 그것도 이상한 복지학과에 들어가서 또 교수가 됐다. 그 다음에 양정숙이라는 인간은 개인 일탈로 부동산 투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윤미향이라는 것은 아주 악마의 거봉인데 이 정도 되면은 윤미향이라는 인간은 할머니 우리 대한민국의 황일 독립운동사 또는 황일 독립운동사와 함께 마찬가지로 국치인 36년 식민지사를 팔아가면서 개인 영달을 취해가면서 이 정권을 지지했고 이 정권의 탄생에 기여했다. 그러므로 4.15 총선 때 이런 것이 국회의원이 된 것에 대해서는 자와 우를 따라서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은 부정선거만큼의 심각한 상황이므로 선거를 다시 하자. 그렇지 않으면 미래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 비례 의석을 17석을 포기해라. 17 중에서 3명이 이러면 나머지 14명도 까보면은 윤미향과 마찬가지로 양정숙과 마찬가지로 최혜영과 마찬가지로 아주 썩은 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선거를 다시 하자. 오늘만 터지는 거 보면은 이게 인간의 상상으로서는 조국이 사태도 볼 때도 그랬지만은 조국이 사태도 그랬지만은 윤미향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상식과 양식과 일반적인 생활 방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거죠. 이런 양아치점, 이런 생사기꾼이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남아서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고 보호하고 청와대는 문재인 정권을 취하는 나는 몰라. 그건 국회에서 할 일이야 하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문재인이 하는 일이 뭐죠? 그 열린민주당의 최강욱이 같은 사람한테 지가 직접 전화를 해서 7분 동안 통화해서 축하한다. 사회개혁에 앞장서달라. 왜 그런 짓을 하면서 이런 건 입을 닫고 있느냐. 이런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 정권의 도덕성은 없다. 도덕 자체가 없다. 이 정권에는. 그래서 최소한 비례대표를 너희들이 다 포기하든지 아니면은 비례대표를 다시 묻자. 그래서 선거 다시 하자. 오늘 윤미향이가 어제도 그랬죠. 그죠? 아파트를 샀는데 경매 집을 샀는데 자기 집을 팔아서 잔금을 치렀했는데 오후 되니까 나타난 게 지 집을 팔은 거는 경매 훨씬 이후였어. 그런 경매 자금이 어디 나왔냐 그랬더니 윤미향이가 한 말이 뭐죠? 적금 3개를 꼈다. 그래서 2억 6천만 원을 마련했다. 이러죠. 그죠? 그럼 적금 3개를 꼈는데 그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큰 인생사가 뭐죠? 결혼하고 집을 사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가장 큰 인생사가 결혼하고 집을 사는 건데 지가 집 산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몰랐다? 그죠? 완전히 거짓말이죠. 그러다 오후에 되니까 오늘 아침이나 오후에 되니까 윤미향이 현금 그건 이규민이고 오늘 오후 되니까 또 나오는 게 뭐예요? 국민은행 계좌에 현금이 3억 2천만 원이나 있다. 저축액이 3억 2천만 원이나 있다. 그 이규민한 애는 재산 신고 2억 6천에서 현금 재산이 집에 현금을 1억을 보관하고 있다. 윤미향이의 재산이 얼마였죠? 6억 얼마라 그랬나요? 5억 얼마라 그랬나요? 5억 8천만 원 재산 신고를 했는데 얘도 현금이 3억 2천만 원이나 있다.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그럼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할머니들 해서 삥땅 친 걸 지 개인 구자로 받아서 지 개인 구자에 집어넣은 걸 갖다가 그대로 신고를 하고 그게 지 재산으로 등록돼 있다. 이런 거죠. 그럼 이게 뭐야? 이런 걸 우리가 갖다가 인정을 해야 되겠어요? 이런 국회의원을 인정하고 이런 비례대표를 뽑은 선거를 갖다가 우리 인정을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죠? 이거 검찰 수사로 밝혀지면 한참 가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조국 사태도 솔직히 말해서 조국 사태만 가지고 우리가 이 정권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는데 코로나가 튀어나오면서 싹 덮어버렸다. 그죠? 그러면은 물론 미래통합당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것 판세를 보면은
조국 사태 하나만 가지고 이 정권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그냥 얘네가 운이 좋아서 또 정권을 연장시키는 확실한 기반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져갔다. 그러면은 윤미향 사건이 건 앞으로 향후 보면은 이건 뭐 2년 후에 대선이 있고 4년 후에 총선이 있는데 심판을 할 길이 없다. 그러면 마지막 하는 게 남은 게 뭐냐? 청와대에서도 윤미향 사건을 갖다가 우리 모른다 그러고 민주당은 비호하고 있고 민주당은 오히려 윤미향 씨를 윤미향이란다 이용수 할머니를 기억도 못하는 할머니 치매하러 지금 몰아붙였는데 그것도 보니까 너무나 똑똑한 할머니였다. 이용수 할머니. 이런 정권을 갖다가 인정해 주면 안 된다.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언론은 막혀 있고 그죠? 언론은 막혀 있고 사람들은 겁을 먹고 있다. 튀어나올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지금 이게 곽예남 할머니라고도 있죠. 곽예남 할머니. 곽예남 할머니가 쪽에서는 최근 지역, 이분이 어디 사시냐 보면은 뭐 지방에 사는가 봐요. 곽예남 할머니가 자손이 말하기를 최근 여당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찾아와서 5월 30일이 되면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생기고 거대 야당이 탄생해서 언론법도 바꾸고 법을 새로 만들 계획이다. 그래서 정의원이 공격받고 있는 것을 전환하고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리니 그때까지만 조용히 있어달라고 곽예남 할머니에게 압력을 가했다. 당부라 그러지만 압력이다. 지금 이게 이런 정권이죠. 그죠? 법을 갖다가 지네 마음대로 한 개인, 문재인 정권의 지지 세력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5월 30일이 되면 윤미향은 국회의원이 되니까 면책특권이 생기고 또 우리 야당이 거대 야당이 됐으므로 법을 우리대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언론법도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언론을 갖다가 탄압하고 언론의 재갈을 물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5월 30일까지만은 곽예남 할머니 유족들은 제발 입을 닫아달라. 이 곽예남 할머니가 하는 지원금이 뭐예요? 곽예남 할머니 유족들이 하는 말이 각종 지원금이나 후원금의 집행내역이나 생존에 계신 위안부들의 실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전수를 하라. 그러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앞서 앵벌이 하는 것을 많다. 앵벌이 하지 말라. 위안부 피해자는 가슴 아픈 역사의 한 부분인데 더 이상 앵벌이를 이용하지 말고 악용하지 말라. 지금 이런 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정권은 그만두면 안 되죠. 고고퇴배가 이렇게 아무리 해봐야 이렇게 방송을 해봐야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간직은 하자 이거죠. 최소한 벌써 국민들이 봉기를 해야 됐어요. 근데 야권에서 리더가 없고 야권이 지금 너무 비호감이라 가지고 미래통합당 구한국당이 거기서 우리가 졌어요.